예, 안녕하세요. 인스요 시스템즈의 김낙천입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솔루션은 웹스퀘어 5라고 하는 UI 플랫폼입니다. 보통 UI 플랫폼이라고 하면 개발 도구와 실행 환경, 그리고 컴포넌트를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웹스퀘어 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마이너 버전으로 서비스 팩 5라고 하는 5번째 마이너 버전까지 최근에 이제 릴리즈하게 됐습니다. 2014년, 15년 이후에 보면 이제 HTML5라고 하는 기술들이 점점 이제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HTML 4점대 스펙으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웹 시스템들을 이제 HTML5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점들이 2014년도부터 쭉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HTML5 기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외의 기술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각화 처리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HTML5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기술은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별도의 액티브엑스나 그런 어떤 플러그인 없이도 여러 가지 어떤 시멘틱 처리들,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리지와 같은 이런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웹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들, 그리고 또 브라우저가 동작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PC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센서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기능들을 액세스하는 기능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한, 그리고 또 복잡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래픽, 이펙트, 그리고 또 CSS3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안에서 그 안에서도 네이티브 기능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성능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요건들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게 HTML5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굉장히 성능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2016년도, 17년도 이후부터는 행안부의 호환성 준수 지침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시스템에서 그런 이제 플러그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향후 한 3년 정도는 더 이제 이러한 ActiveX 제거 사업들을 해야지 완벽하게 웹 표준 환경으로 이제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트렌드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혁신하기 위해서 크게는 2가지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모르는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UI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어떤 다양한 요구라든지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줄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IoT 기기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혁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공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애자일한 어떤 그런 개발 환경을 위한 아키텍처에 대한 대응 부분들, 또 그 안에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빠르게 릴리즈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단순 홈페이지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본수의 화면들의 시스템들을 운영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엔터프라이즈 UI 플랫폼이 이제 필수로 선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트렌드들을 대응하고자 저희가 웹스퀘어 5의 현재 버전, 서비스 팩 5 버전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웹스퀘어 5라고 하는 솔루션은 밑에 있는 HTML5 웹 표준을 잘 준수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결과물들이
고성능의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솔루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쪽의 프레임워크 영역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MSA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솔루션과 아키텍처들과의 연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통합하고 있고, 이런 웹스퀘어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 기반의 이제 또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개발 도구로 개발을 했을 때 개발진 아니면 이제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애자일한 개발,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딜리버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작은 단위의 어떤 릴리즈를 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연하기도 하고 또 확장성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 환경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 웹스퀘어는 2007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면은 이제 HTML 4점대 스펙의 그런 이제 웹표준 환경이 대체로 쓰이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2007년도에 웹스퀘어 1.0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2011년도, 2009년도와 2011년도에는 웹스퀘어 2.0과 또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그런 하이브리드 플랫폼, 그리고 현재 저희 메이저 버전이 웹스퀘어 5는 2014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 10월 달에는 HTML5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정식으로 권고가 됐죠. 그래서 HTML5 기술을 완벽하게 도입한 웹스퀘어 5를 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6년, 7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메이저 버전은 유지를 하면서 마이너 서비스 팩 버전만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W3C의 정식 회원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이제 웹표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웹스퀘어라는 제품은 UI 솔루션, UI 플랫폼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웹표준 기반의 UI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된 이제 실행 엔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브라우저만으로도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표준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 개발 도구는 저희가 이제 이클립스 베이스의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클립스라고 하면 이제 전자정부 개발 도구뿐만 아니라 뭐 시중에 많이 쓰이는 그런 스프링 프레임워크들 아니면 이제 자바 개발을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개발 도구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하나의 개발 도구를 통해서 서버와 UI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플러그인화하기 위해서 이클립스 베이스로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빌트인된 웹표준 기반의 UI 컴포넌트들, 대체로 이제 컴포넌트 영역 안에는 뭐 그리드도 있고 차트나 피벗 테이블, 그 외에도 뭐 표준 입출력을 위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이런 이제 웹스퀘어 5라고 하는 UI 플랫폼의 가장 최신 버전 서비스팩 5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좀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팩 5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 도구에 대한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웹스퀘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클립스 베이스의 개발 도구를 지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개발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어떤 장표를 만들듯이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그려놓고 이게 브라우저에서 동작시켰을 때 그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직 방식의 개발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도가 높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레이아웃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요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웹 화면의 레이아웃을 이제 패턴화를 해서 잡고 그 안에서 각각의 영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해상도에 대한 그런 처리들을 한눈에 보면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익히 알고 계신 그런 디자인 시스템하고도 이제 동일한 개념입니다. 웹스퀘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능은
기존에 저희가 스니핏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화면을 조각 내서 만들 수 있는 조각 템플릿 기능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어떤 디자인 패턴들을 디자인 유형들을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제 엔드 유저라고 하면 이제 개발자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용자도 될 수 있고요. 개발자들이 바로바로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다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추가된 컴포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택하고 있는 아키텍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을 보완한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내장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성능 부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로딩 속도를 향상시키고 또 시스템의 어떤 대기 속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로 처리하는 어떤 작업들에 의해서 웹이 아닌 거의 이제 네이티브 앱 수준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고도화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웹스퀘어의 화면들을 컴포넌트화해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SPA 기반의 그런 어떤 성능들을 전부 장점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엔진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구간 통신 속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화면 초기 로딩 속도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러한 기능들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쪽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MSA 구조뿐만 아니라 화면도 어떤 복합적인 UI들, 그러니까 컴포짓 UI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UI들이 모듈화돼서 화면들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면서도 서로의 참조 관계 없이 그러니까 어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하듯이 UI끼리도 그렇게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샘플들을 제공을 받기를 원해 하시는데 이런 샘플들조차도 저희가 컴포넌트 형태로 전부 다 이미 이제 완성된 형태의 그런 컴포넌트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발 단계에서 공통 개발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의 공수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희 이제 서비스 팩 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레이아웃 매니저는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큰 목표는 반응형 앱과 적응형 앱을 완벽하게 구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CSS3의 그리드 레이아웃 표준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화면 편집 기능하고 또 여러 가지 해상도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내장해서 굉장히 쉽게 설정과 그리고 가져다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쉽게 배치하는 이러한 단계로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발 도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웹스퀘어 리소스에 최적화다라고 이제 하고 그 이제 코드명처럼 저희가 제품명을 W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웹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패키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웹스퀘어로 만들어진 리소스들, 보통 이제 화면 파일이 되고 있죠. 화면 파일은 XML과 자바스크립트와 CSS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브라우저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패키징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난독화 처리를 하고 또 최소화 처리를 해서 로딩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파일 크기를 감소시켜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W팩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트랜스파일러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뭐 ESS6, 그러니까 ECMA 스크립트 6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들도 충분히 다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고도화인데 웹스퀘어를 쓰는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와 와스가 있는 전형적인 어떤 웹의 멀티티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버 쪽에 아니면 UI는 이제 모놀리틱하게 구성을 하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 쪽에 잘 분리되어 있는 모듈화되어 있는 이제 수직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호출해서 하나의 화면에서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환경들을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MSA로 구성된 업무 시스템 안에서도 UI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UI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을 해도 이 안에서 서로 이제 직접적인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조 관계 없이 스토어라고 하는 MSA 스토어라고 하는 어떤 전역 공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벤트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의 MS화뿐만 아니라 UI의 MS화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 이제 엔진 내 아키텍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크게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와 개발 도구의 기능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전 이제 마이너 버전인 이제 서비스 팩 4까지는 웹스퀘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통으로 많이 만드는 이런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화면들, 그리고 공통 함수들, 그리고 일부 이제 업무 화면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컴포넌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이제 샘플들을 포함한 레퍼런스 모델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레퍼런스 모델의 이제 기본은 EA 아키텍처 안에 보면 이제 SRM이라고 하는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의 일부 컴포넌트 내용들을 구현을 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개발 환경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개발 세팅 단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이런 웹스퀘어 레퍼런스 모델을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컴포넌트, 뭐 메뉴 컴포넌트, 즐겨찾기 컴포넌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빠르게 조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뭐 복잡한 코딩 없이도, 그러니까 설정을 통해서 전부 다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아키텍처와 개발 도구, 그리고 그 안에 동작하는 WRM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획 단계,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그리고 개발 단계, 요 네 단계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웹스퀘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꼭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보통 이런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기존에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또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은 포토샵과 같은 어떤 이미지 툴들을 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작업들을 합니다. 화면 설계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하고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을 받아서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단계부터 웹스퀘어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화면을 그려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려내는 작업들을 하는 단계에서 이 단계를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도구에서 얘기한 레이아웃 매니저라든지 뭐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이후에는 보통 이제 공통 개발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어떤 API라든지 아니면 기능들을 뽑아서, 그리고 또 서버와 통신하는 그런 어떤 모듈들을 개발한다든지 타 솔루션들을 연계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UI 공통 모듈들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통 모듈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업무 화면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단계가 보통 이제 개발 어떤 공수를 잡을 때 보면은 전체적인 공수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전에 어떤 공통 기능들, 그리고 컴포넌트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공통 개발을 하고 업무 화면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스퀘어 5 서비스 팩 5의 이제 공통 개발 과정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UI적인 측면들의 설정, 보통은 해상도나 아니면 사용할 기기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없이도 그냥 반응형 앱과 적응형 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을 보면은 서버 통신이라든지 공통 코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웹스퀘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컴포넌트화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들, 원하는 어떤 이제 컴포넌트들을 선택을 해서 공통 개발을 마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희 지금의 버전의 어떤 컨셉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공통 시스템 위에서 이제 각각의 업무 요건들에 따라 이제 업무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와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뭐 헤더와 레포트와 라이트, 부터, 메인이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런 구조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설정들, 물론 퍼센테이지로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 좌표 외에 이제 상대 좌표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각각의 화면 설계서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들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도 업무 개발을 마칠 수도 있는 거고, 수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복잡한 구조의 화면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브라우저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화면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발 과정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존의 어떤 개발 오픈소스를 가지고 하는 인하우스 개발에 비해서 한 4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어떤 도큐먼트,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샘플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WTech 센터라고 하는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검색창 하나가 맨 앞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인세이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리소스들, 동영상과 도큐먼트들, Q&A, FAQ 뭐 이러한 데이터들도 있고, 또 국내 포털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다양한 포털들에서 이제 검색되는 그런 키워드들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구글링의 결과들도 이제 해외 포털 내용들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Tech 센터만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어떤 특별한 기술 지원 없이 많은 부분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사용법까지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하고, 아니면 익히실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교육을 간단하게라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기본 과정, 웹스퀘어에 이제 처음 써보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틀의 기본 과정, 그리고 또 고급 과정은 이미 이제 써보신 분들인데 조금 더 성능을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를 위한 퍼블리셔 전문 과정,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정기 교육은 무상 교육입니다.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시면은 누구든지 자리만 있으면 오셔서 노트북 가지고 오셔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인데,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원격 교육 과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개발 툴을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익히신 다음에는 어떤 뭐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사의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기존의 개발 방식도 뭐 좋을 수가 있겠지만 훨씬 더 나은 성능의, 또 훨씬 더 나은 아키텍처의 그런 기술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기술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업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이 각각의 단계별로 굉장히 좀 전문성을 띠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획 디자인과 이제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UX 지원팀이라고 하는 이 전문 퍼블리셔 분들이 상주 내지는 아니면 비상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개발이 필요한 이제 본 개발이 들어가기 직전에 UI 쪽에 이제 아키텍처를 잡고 여러 가지 공통 설정을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고급 개발자분들이 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교육 과정과 이런 전문 교육팀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서비스 제품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 요청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어떤 처리, 그리고 하자에 대한 처리 등은 이제 저희 기술 지원팀, 그리고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몇 명의 소수의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체 한 1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이러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6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늘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기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스퀘어 5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라이센스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첫 번째로 꼽는 부분은 개발 생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 UI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대비해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개발사분들이 뭐 델파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성적, 정량적 산정 방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공수 절감 효과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어떤 사용하시던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라든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호환성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작업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얹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한 UI 컴포넌트를 한 80여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6,400여 개 이상의 그런 내부적인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API와 표준화된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어떤 반복적인 개발에 대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빌트인된 컴포넌트고 이미 만들어진 API니까 개발자분들은 매뉴얼만 보시고 그냥 호출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첫 번째로 논의가 되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OS나 브라우저 그리고 뭐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의 이런 이제 디바이스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화면을 별도로 만드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복 개발의 어떤 그런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어떤 이제 운영하는 그 관리 포인트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발 생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내장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내장되어 있는 그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부터 여러 가지 어떤 화면 성능들을 높일 수 있는 렌더링 기술들, 그리고 대량 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다음에 금요일 날 이걸 끄고 퇴근하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브라우저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미 이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웹표준 기반의 플랫폼들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아마 웹표준 기반의 어떤 레퍼런스는 국내 솔루션들 중에 가장 많을 겁니다. 제가 한 2,000개가 넘는 그런 단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웹스퀘어 5를 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제공한 이제 사이트들,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은, 크게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일반 기업, 그리고 금융권, 그리고 공공기관,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은, 전체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본 게 대기업 집단 상위 30위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한번 퍼센테이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상위 30개 기업 중에 22개 회사에서는 저희 웹스퀘어를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인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은 현재 한 18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씩 이제 늘어날 전망인데, 국내 저희가 이제 조사한 시점, 올해 한 10월 달쯤에 조사한 시점에서는 18개 은행 중에 15개 은행에서 저희 웹스퀘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능도 성능이지만 운영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성능이나 안정성을 검증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대국민 서비스는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꽤 오래전부터 저희 웹스퀘어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운행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단에 어떤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과거에 불만들도 있었지만, 현재 그 어떤 그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들이 제거된 이후에 뒷단은 모두 다 웹스퀘어로 만들어진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들이 보면은 대략 국내에 600개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한 2,000개, 2,1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라고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사업은 꽤 오래전에 진행이 됐음에도 웹표준 기반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구형 브라우저를 포함한 그 당시에는 이제 구형 브라우저까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i10인가 이상에서 충분히 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크롬,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같은 이런 브라우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국민 서비스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국방부,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말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국민카드라고 하는 이제 KB카드의 차세대 단말에서 또 저희 웹스퀘어를 활용한 그런 시스템들을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기관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대내 시스템 그리고 대외 시스템들을 구성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계획하고 계신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웹스퀘어를 도입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 중에 훌륭한 그런 어떤 개발 생산성 기능들을 통해서 좋은 성능과 또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이건 시간이 다 끝났는데 잠깐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W3C의 정식 회원사 활동을 하면서 현재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웹표준 활동들을 국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과 또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